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지운다고. 아픔도 그리움도 결국엔 잊힌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시간은 지우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새기는 도구였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송된 아내를 20년 동안 기다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방 안, 낡은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 누런 종이, 구겨진 모서리, 병상에 누운 노인 김영철이 그것을 가슴에 꼭 쥐고 있습니다. 마른 손가락이 봉투를 쓰다듬습니다. 부서질까 두려운 것처럼. 이 편지가 내가 20년을 살아낸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렸느냐고.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1998년 겨울, 량강도 해산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산골 마을. 김영철과 박영순 부부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그 시절, 하루하루가 생존이었습니다. 영수는 해산 장터까지 2시간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눈 쌓인 산길, 찬바람, 해진 소모 사이로 파고드는 추위. 장터에는 거친 숨소리와 중국말 섞인 흥정, 김치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천 조각에 옥수수를 조금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얼어붙은 손에 입김을 불며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이면 영철이 문 밖에 섰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영순의 발소리를 기다리며 그 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좁은 방 안, 둘이 마주 앉아 묽은 죽을 먹었습니다. 몇 알 남지 않은 옥수수였지만 아궁이에서 나무 타는 소리가 들리고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운이 좋았어요. 설탕 한 봉지를 받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하늘도 아는 거야. 하늘이 알아주는 건 당신뿐이에요. 둘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슬픔이 섞여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배고플 것이고 추울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둘은 함께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영순이 젊은 시절 큰 병을 앓았고 일주일 동안 내리지 않던 열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그것은 여자에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영철은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면 충분해. 영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한 번 꺾였습니다. 겨울밤이면 영철은 자신의 담요를 영순에게 덮어주었고 자신은 얇은 이불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영순이 기침이라도 하면 영철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영순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숨, 날숨. 그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영철은 밤마다 그렇게 영순의 숨소리를 세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겨울, 평양에 계신 영순의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랜 영양실조로 몸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약도 병원도 없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영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강 건너면 약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 돼. 강 건너는 건 목숨을 거는 거야. 영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제가 딸인데. 열흘이면 돼요. 약만 구해서 금방 올게요. 여보, 열흘만. 영순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철은 영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굶주림으로 움푹 들어진 뺨. 그럼에도 아름다운 얼굴. 영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둘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이 꺼져가고 추위가 스며들었지만 둘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2년 3월 17일 새벽, 해산 인근 국경 강가. 이른 새벽의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강변 숲속에서 영철과 영순이 마지막 작별을 나눴습니다. 영철은 영순의 외투 단추를 하나하나 채워주었지만 손이 떨려서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았습니다. 조심해. 위험하면 그냥 돌아와. 걱정 마요. 열흘이면 돼요. 영순이 영철의 손을 마지막으로 꽉 쥐었습니다. 둘은 길게 포옹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나도 사랑해. 영순이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 영철은 그것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영수는 길을 아는 사내를 따라 3명의 사람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모두 침묵했고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소리가 차갑고 어둡게 들렸습니다. 사내가 작은 목소리로 지금이라고, 빨리 건너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순이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물이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올라왔습니다. 강 맞은편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영순의 입가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국경 쪽에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순찰 인원이었습니다. 강변 양쪽은 이미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사람들이 다가왔고 손전등 불빛이 강물을 비췄습니다. 영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강 건너편 어둑한 숲속에서 영철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문 채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순이 북한 쪽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만은 꼭 살아야 해요. 영철의 다리가 힘을 잃고 천천히 땅에 닿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면서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1번, 2번, 3번. 피가 났습니다. 영수는 끌려갔습니다. 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동이 트고 하늘이 밝아졌지만 영철에게는 모든 것이 어둠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철은 마을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순이 어딘가로 보내졌다는 것을. 어디인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영철은 벽에 기대어 앉아 영순이 남기고 간 낡은 빗을 쥐고 있었습니다. 영순이 매일 머리를 빗던 빗. 영순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빗살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내가 못 가게 했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밤마다 영순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03년 봄, 영철은 해산 장터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영순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물었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국경 사정을 잘 아는 한 사람이 영철을 찾아왔습니다. 당신 아내가 어딘가 시설에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04년 가을부터 영철은 강변을 찾았습니다. 해마다 3월 17일이 되면 영순이 떠난 그날, 영철은 그 강변에 섰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1시간, 2시간, 해가 질 때까지 영순아, 나 여기 있어.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그의 하루는 반복되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먼저 영순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빈자리였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죽을 끓이고 영순의 그릇에도 밥을 담았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영순을 닮은 뒷모습을 찾았습니다.
저녁이면 강변에 나가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녹고 꽃이 피고 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철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여름, 영철은 장터에서 영순을 닮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영순아, 영철은 사람들을 해치며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돌아봤을 때 그것은 영순이 아니었습니다. 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영철은 듣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밤, 영철은 영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디로 보낼지도 모르면서, 영순아, 오늘도 장터에 나갔어. 당신이 좋아하던 엿을 샀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영철은 그것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에도 또 썼습니다. 그리고 또 찢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만은 영순이 어딘가에서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 겨울, 이웃들이 이제 그만 잊으라고 말했습니다. 영순은 돌아올 겁니다. 제가 기다리면 꼭 돌아올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영철은 영순의 자리를 그대로 뒀습니다. 식탁 위 그릇과 수저, 벽에 걸린 영순의 옷. 저녁마다 영철은 혼자 밥을 먹었지만 영순 자리에도 밥을 놓았습니다. 내일은 먹어야 해. 내일은 돌아와야 해. 집 안에서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팔아서 연료를 사고 밥을 사고 또 영순 자리에 놓을 밥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방은 점점 더 텅 비어갔지만 영순의 자리만은 그대로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12년 봄, 영철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이 굽었습니다. 예전엔 장터까지 쉬지 않고 걸어갔지만 이제는 중간에 한 번씩 쉬어가야 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탈북했다가 다시 넘어온 한 사람이 마을에 왔습니다.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돌아올 수 없던 곳에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고 2010년쯤까지는 살아 있었던 것 같다고. 영철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영철은 그날 밤 강변에 나가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순아, 당신이 살아 있다는 걸 오늘 알았어. 나도 조금만 더 버틸게. 바람이 불었고 그 소리가 마치 대답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또 5년이 지났습니다. 이웃 중에는 먼저 떠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겨울만 되면 누군가 병으로 쓰러졌고 장례는 간소했습니다. 영철은 그런 장례식에 갈 때마다 영순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2017년 가을, 영철은 강변에 나가 평소처럼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났습니다. 영철이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허공이었습니다. 영순아, 당신도 보고 싶은가 봐. 영철은 허공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영순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처럼. 2018년 겨울, 영철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밤마다 찾아왔고 손수건에 피가 묻었습니다. 이웃들이 걱정했지만 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영순을 만나러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019년 겨울, 영철은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영철은 천장을 바라보며 흐릿해지는 시야를 느꼈습니다. 영순아, 미안해. 나 먼저 가는 것 같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을 기다렸지만 끝내 영순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슬펐습니다. 2020년 3월, 18년이 지난 후 한 여자가 영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른 얼굴과 지친 눈빛의 낯선 여자였습니다. 영철 동지 계십니까? 병상에 누운 영철은 희미한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는 영순과 같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순 동무가 이걸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이제야 당신에게 왔습니다. 영순 동무는 20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낡았고 여러 번 접히고 구겨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순의 글씨였습니다. 영철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글을 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미안해요. 약속했던 열흘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만난 것, 당신과 살았던 시간들, 그게 제 인생 전부였으니까요. 여보, 여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당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요. 밤마다 당신 얼굴을 떠올려요. 웃는 얼굴,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손, 괜찮다고 말해주던 그 목소리.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 덜 아파요. 제가 가장 두려운 건요, 당신이 저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제발. 제가 없어도 꼭 행복하세요. 밥 잘 드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여보.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그때는 꼭 끝까지 함께해요. 당신의 영순이. 영철은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 그리움, 사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철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영순아, 이제야 알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고마워.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나도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이번엔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게. 영철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2020년 4월, 영철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영순의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작은 장례식에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영철 동지는 끝까지 영순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을요? 어떤 사람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철의 빈 방, 탁자 위에는 영순의 사진, 편지, 그리고 영순의 빗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으로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을 버티는 마음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한 번만 더 바라봐 주세요.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잊혀져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려지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에 나오게 합니다. 감사합니다.